안녕하세요. 제트팔렛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2년 10월 22일 오후 10시 정도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특히나 장이 좀 어렵습니다. 올라갈 듯 하면 내려가고요. 그죠? 내려갈 듯 하면 올리고, 내려갈 듯 하면 또 올립니다. 올라갈 듯 하면 또 내려가고요. 대부분 어떤 이런 경우 큰 방향의 전환이 생길 때 이러한 움직임이 유난히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현재 왜 어렵냐? 왜 어렵냐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왜 어렵냐? 어, 뭐냐면 제대로 된 어떤 형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형식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자, 뭐 이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형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뭐냐면 하락에 의한 하락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현재 이러한 모습 여기서 이제 채널권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이러한 모습 또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상승 쐐기형의 어떤 패턴은 하락을 좀 불러온다. 혹은 하락 쐐기형의 패턴은 상승을 좀 불러온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형식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냐면 이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이 순간부터 좀 굉장히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길래 음, 이거는 혹여나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상승분이 나오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조금 어렵게 시작했어요. 올라갔다가 쑥 올라갔다 쑥 빠지고 여기서 계속 어떤 휩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참 힘든 순간이에요. 힘든 순간이고 그래서 제 이번 대회 때도 좀 수익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10월 달에 계좌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럴 때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한다입니다. 방향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한다. 즉 추세선을 일단 그어 놓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 뭐 중장기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약간의 상승분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단기적인 추세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아닌 어 여기서부터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두 고점을 잇고 두 저점을 이은 이러한 움직임에서의 어떤 추세 라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좀 상승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오래된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 이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 움직임을 보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이러한 매매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 시간으로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이게 움직임으로는 우리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횡보인데, 그죠? 자, 크게 볼게요. 사실은 크게 보면은 횡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박스권 횡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 횡보. 이렇게 요 박스권을 계속 지켜주는 어떤 횡보가 나온다. 이거는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 파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세부 카운팅을 하면 좀 힘들 거예요. 이게 결국 ABC의 연속이거든요. 조정 파동의 연속이다. 조정 파동의 연속은 결국 뭐냐?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횡보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아예 그냥 수렴을 확실하게 그려주던지, 수렴을 아예 확실하게 그려주던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수렴을 통한 돌파 매매가 가능하겠죠. 어느 곳으로 이탈을 하든 간에. 아니면 아싸리 완벽하게 쐐기형의 하락 쐐기형의 형태를 만들어 주던지. 근데 사실 채널권을 제대로 좀 만들어졌다고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분석이 좀 난해하고 복잡해서 영상을 좀 남기기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분석이 돼야 되는데 분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순전히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감에 의한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요 구간에서는 어떤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의 움직임에 더 좀 가능성을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랜 기간, 꽤나 오랜 기간 이 구간을 지켜왔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를 연속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아랫사이에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는 또 걸쳐져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볼게요. 자, 요 부분의 움직임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인데, 사실 여기 과매도가 살짝 걸리긴 했지만 금방 말아 올렸고, 어 여기에 이 부분, 제가 흔히 말하는 이 보라색 부분, 한 30에서 70 사이죠. 요 부분에서의 어떤 RSI의 움직임은 이게 완벽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노는 거죠. 계속 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해왔고,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이미 빠질 움직임이었다면 이것처럼 좀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확실하게 빠졌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처럼 횡보가 짧고 빠졌었어야 되는데, 이 곳을 계속 지켜준다라는 거는 어떤 상승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최소 여기 고점은 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작정 상승이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롱을 타거나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이 오래된 장기 추세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날봉으로 보시면은 이 추세 끝이면 이 추세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고 곧 여기를 뚫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경우 점점 캔들이 작아지고 있죠. 캔들이 작아진다는 건 방향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방으로 좀 이탈해서 상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방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도 또 쉽게 계속 오르기보다는 또 한 판 더 빠져서 여기 저점을 한 번은 무조건 갱신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단기간인 현재 이 구간이 아닌 조금 상승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제대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현재의 비트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